자,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이 지금 이 문장이었죠. however부터 negotiation까지가 지금 주어진 문장이었는데 이게 4번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부터 살펴보면은 그러나 하고 while our resources come with histories of meanings 여기에서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Our resources, 우리의 자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함께 오냐? With histories of meanings. 의미의 역사와 함께 온다. 의미의 역사를 지닌 채 온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미의 역사를 지닌 채 온다. 자, how they come to mean at a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자, 특정한 particular 의사소통의 순간 communicated moment거든요. 이 순간에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how they come to mean 그들이 어떻게 의미하는가 mean은 의미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렇다면 how they come to mean 그들이 어떻게 의미하는가 그것은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s always 빈동사 외치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로 가고 일반 동사 앞으로죠. 그래서 is always open to negotiation. is open 하면 열려있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냐? 협상, negotiation. 협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다 라는 거는 언제든지 협상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다. 나는 언제든지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항상 협상의 여지가 있다 라는 거는 협상 가능하다. 자, 여튼 이런 역사성을 가지지만 역사성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 고리적 시대부터 뭐 수백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지만 그게 항상 그 의미로 고정된 것만은 아니야. 그 의미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지금 왜 이 4번에 와야 되냐 하는가입니다. 자, 글을 독해를 해보고 앞뒤 인과관계를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linguistic resources. 언어 자원들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그렇다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이 정도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언어 자원, linguistic이라는 단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학의, 언어의, 언어학의 라는 뜻이 있어요. 여튼 언어 자원들, 근데 어떤 언어 자원들? We choose, 우리가 선택한 언어 자원들. 근데 뭐 하기로? To use, 여기에 choose는 뒤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using 동명사 불가능입니다. 사용할 것을 선택한, 사용하기로 선택한 그런 언어 자원들.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요. Do not come to us.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Do not come to us. 자, 뭐로써 오지 않는다 라는 거냐? 여기를 잘 보시면 as empty forms. 텅 빈 형태로서 오지 않는다. 텅 빈 형태로서 오지 않는다. 근데 또 텅 빈 형태를 얘가 수식하고 있죠. Ready to be filled with our personal intentions. 우리의 개인적인 intentions, 의도들로 be filled with는 뭐뭐로 채워지다 해서 수동 표현입니다. 채워질 준비가 된 그런 텅 빈 상태로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도로 채워질 준비가 된 텅 빈 상태.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텅 빈 형태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텅 빈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들 안에 뿌리 박힌 의미를 가득 담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분홍색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언어 자원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언어 자원들은 의미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rather이라는 거는 오히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다라는 거죠. They come to us with meanings. 의미를 가지고 온다. 의미와 함께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embedded within them. 그것들 이내, 그것들 안에,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분홍색이죠? linguistic resources를 얘기해요. 그것들 안에 embedded에서 embed는 끼워 넣다, 마음, 기억 등에 깊이 새겨두다. 그래서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렇지만 지금 이 뒤에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고 수동의 의미로 박힌 채, 박혀진 채, 끼워진 채 그런 의미, 박힌 의미하고
이 명사 의미들을 pp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 형태로 ed가 붙은 과거 분사를 찾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봐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의도로 형성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 언어라는 거는 뿌리 박힌 의미라는 거는 언어의 역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성을 가지고 온다 라는 얘기로 제 1번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These meanings, however,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are not derived from some universal, logical set of principles. 자, 여기서 derive라는 거는 끌어내다, 획득하다, 뭐뭐로부터 끌어내다, 획득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로부터 기원을 찾다, 뭐뭐로부터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동 부정이죠. 수동 부정. 유래하다인데 얘가 유래하다.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네. 유래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유래 되지 않아. 자, 그래서 얘는 자타동사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타동사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래하지 않아. don't derive from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don't derive from 뭐뭐로 유래하지 않는다. 뭐뭐로부터 유래되지 않는다. 자, 그럼 뭐로 유래되지 않냐? Some universal logical set of principles. set of principle 이라는 거는 일련의 원리들입니다. set of라는 거는 어떤 세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일련의 원리들. 근데 어떤 원리들? 보편적이고 universal, 논리적인 logical 이런 일련의 원리들로부터 유래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원리로 유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파란색으로 갈게요. 하늘색. 그럼 이 언어의 언어 자원들의 의미는 오히려 이걸로 유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as with their shape 그들의 형태에서처럼 they are built up 그들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수동태로 적어줬죠. 그쵸? 그러면 그들은
이런 언어 자원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다라는 거죠. From their past uses and particular context. 그리고 그들의 과거. 이전에 사용. 이거로부터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과거의 그런 사용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의미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거냐? In particular context. 특정한 상황들, context라는 거는 문맥, 전후 관계라는 뜻도 있지만 배경이나 상황, 앞뒤 사정, 환경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상황, 어떤 특정 상황 안에서의 그들의 과거 이전의 사용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이거야말로 지금 언어의 역사성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쵸? 과거의 사용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언어잖아요. 그쵸? 어떤 시간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했는지, 그게 바로 언어의 의미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언어의 역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By particular groups. 어떤 특정한 그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거는 뭐 특정한 그룹이라는 거는 한국이면 한국, 뭐 미국이면 미국, 프랑스면 프랑스. 다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 그룹인데 of participants. participants라는 거는 참여자예요. 참가자, 참여자, 라는 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으로 참여하는, 관계하는 이런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참가자들이겠죠. 근데 어떤 참가자들이냐? 이런 참가자들이거든요. In the accomplishment of particular goals that. that은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면서 in turn이 부사구가 이렇게 삽입되면서 주격관계 대명사하고 보시면 여기 동사가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잘 봐두세요. 자, 그럼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 That are shaped, 형성된 목표거든요. 그쵸? 그럼 뭐에 의해서 형성된 목표냐? By myriad culture, 그다음에 historical, 그리고 and institutional forces. institutional이라는 거는 제도적인 힘, 역사적인 힘, 그다음에 문화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특정한 목적, 특정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 특정한 목표를 얘네들이 꾸며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intern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국이라고 해석을 해놨죠, 지금. 결국에는, 이거에 의해 형성되는 목표라는 건데, 지금 myriad는 무수히 많은 이라고 각주에 있는 단어입니다. 무수히 많은. 그래서 뭐 사람이 엄청 많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 무수히 많은 물건, myriad of stars, 아니면 a myriad activity, 다채로운 활동, myriad soldiers 이런 식으로 쓰고요. 아니면 myriad years, 엄청 수천 년, 수백 년 이런 식으로도 또 쓰이는 단어거든요. 알아두시라고요. 네. 자, 여튼 무수히 많은 문화적 힘들, 역사적 힘들, 그리고 institutional forces, 제도적인 힘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정 그룹. 막 얘네들이 그냥 굉장히 특별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국, 미국, 프랑스로 합시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그쵸?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물론 또 제도적인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다르죠. 한국 또 좀 극단적으로 갈 거예요. 한국, 북한,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는 뭐지? 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유튜버 중에 네? 진용진이라는 유튜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몇백만 이더라 구독자가. 하여튼간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됐어요. 진용진이라는 유튜버. 그래서 거의 270만 명 구독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없는 영화라는 재생 목록에 보면은 없는 영화 재생 목록에 원수의 조건이라는 에피소드 2개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반전이 있는 거의 한 25분 정도 되는 단막극이라고 해야 되나? 시나리오도 이 사람이 쓰고 연출 제작까지 다 한 그런 짧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간 왜 이거를 선생님 보여주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여튼 거기에 이제 이거를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스포거든요. 여튼 없는 영화라는 재생 목록에서 원수의 조건을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재밌거든요. 추천. 자, 여튼 그래요. 그렇게 그런 언어적 의미들, 언어의 의미는 어때요?
언어의 의미는 어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원리,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원리들에서 유래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형태가 어때요? 형태. 무수히 다양하죠. 언어의 형태가. 뭐 사랑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 love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일본어로는 사랑해 이거를 뭐 아이시테루 맞나요? 형태가 어때요?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형태에서처럼이라는 거는 그렇게 다 언어가 하나의 의미를 다 다른 형태로 쓰지 않습니까? 형태에서처럼 그것들은 결국에 무수히 많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인 힘들에 의해서 다 형성된 단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참가하는 특정한 집단에 의해 특정한 상황들에서 이거는 말이 되게 복잡하지. 응? 이 부분 말입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국, 일본, 뭐 중국 이거 다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쵸? 각 나라를 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각각 다른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입니다. The linguistic resources. 그래서 이런 언어 자원들. 근데 we choose to use 또 똑같은 부분이 나오네요.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언어적 자원들. 근데 at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들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언어 자원들은 이게 다 또 주어가 되겠죠? 왜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죠? 어제 나왔죠? 응? 여기서 또 나왔었죠, 그쵸? 자, 여튼 그런 언어 자원들이 컴이 와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주어니까요, 그쵸? 이 언어 자원들이 to this moment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s.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와 함께 이런 순간들에 온다. 이런 순간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런 순간들에 온다라는 거는 이런 순간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일까요? 어떤 순간을 얘기할까요? 이런 순간이라는 거는 이런 순간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특허는 언어 자원들은 간습화된 의미의 역사를 지니고 이런 순간들이라는 건 이거겠다. 이런 우리가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 이런 순간에 온다. 그냥 의사소통할 때 이런 언어들을 역사성을 가진 언어들을 쓴다는 거겠죠. 그쵸? 이런 순간에 온다. 자, 그럼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얘네들은 뭘 가지고 오냐?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 이걸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conventionalize 라는 거는 관례에 따르게 하다. 인습에 따르게 하다. 관습을 따르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습화된, 관습화하다죠. 그냥 관습화된 그런 의미의 역사. 말이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어의 역사성 이라는 거예요. 이미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 옛날부터 사용하고 굳어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런 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순간을 얘기를 한다. 이때 이런 순간들에 온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1, 2, 3번 문장이 언어의 역사성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4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 binds us to some degree to particular ways of realizing our collective history. 여기에서 it is that은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네. It is their conventionality. 그것이 바로 그것들의 관습성이야. 이게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거죠. 그것들의 관습성이야. conventionality라는 단어를 약간 historical 하면은 어때요? 되게 historical 하면은 역사적인 특징이야. 역사적인 특징이야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단어가. 언어의 역사성이야 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conventionality, 관례, 전통, 인습, 이런 어려운 단어로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아는 친구 같으면은 아, 이거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글이구나. 이걸 한눈에 알아봤을 것이고, 관습, 관례, 이런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은, 언어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좀 쉽게 받아들였을 거고, 이 단어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은,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 글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것들의 관습성이야.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것이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동사가 bind라는 건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다. 그러니까 우리를 묶는다. 주어가 나간 거죠. 관습성이 우리를 묶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묶냐면 여기에다가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some degree to particular ways of realizing our collective history. 역사를 우리의
집단적인이라는 단어는 collective가 위에 독해하면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모의고사에서는 collective, 집단적인, collect라는 건 모은다, 모여있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쵸? 근데 collective 하면은 집합적인, 집단적인, 공동적인, 뭐 collective property, 공동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공동 소유하면은 collective property, 공동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적인 역사, 우리의 집단적인 그런 역사를 realizing, 실현하는 그런 특정한 방식, 실현하는 것의 특정한 방식에다가 some degree, 어느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우리를 묶는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뭐 somewhat, 아이고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다소 어느 정도 우리를 묶는다 라는 겁니다. 관습성이 우리를 어디에다 묶냐? 여기에다 묶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묶는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실현하는 것의 어떤 특정한 방식에다가 우리를 묶는다. 그게 바로 관습성이다. 아니, 그럼 우리를 묶는 게 뭐야? 우리가 무슨 인질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어느 정도 묶는다는 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묶는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쵸? 우리를 묶는다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묶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대손손 언어를 사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바로 언어의 관습성,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집단적인 역사를 실현하는 특정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필자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4번 문장까지도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1번 언어자원들은 뿌리 박힌 의미, 즉 언어의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고, 2번에서도 이런 의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참가하는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들. 여튼 이전에 이런 특정한 상황들에서의 그런 사용, 이전의 사용과 플러스 오랜 시간, 오랜 기간, 이게 다 언어의 역사성이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 이 자체가
바로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를 가지고 언어의 역사성이죠.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를 지니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실현하는 것에 특정한 방식에다 우리를 묶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 그게 우리 스스로가 현재 우리가 언어를 대대손손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역사성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집단적인 역사를 실현하는 방식의 하나,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에서 however 하면서 이제 다른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는 반면에 our resources 여기에 이 our resources라는 거는 linguistic resources를 뜻했던 거고요. come with histories of meanings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이런 반면에 하면서 나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야. 이게 지금 신호탄이죠. 하지만 however 반면에 while 이게 지금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그러면서 이 뒤에는 역사성과는 다른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How they come to mean 어떻게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하게 되는가? 언제? At a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하게 되는가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자, 협상의 여지가 있다. is open to negotiation. 협상에 대해 열려있는 마인드다. 열려있는 상태다. 라는 거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쵸? 협상의 여지가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리짝 의미가 말입니다. linguistic resources. 우리의 언어 자원들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한 얘기지만 이렇게 역사를 가진 채 오기는 하지만 반면에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 자, 또 다른 순간을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그쵸? 또 다른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는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다른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6번도 그러면 이제 역사성이 아닌 언어의 변화성 변화하는 언어에 대한 성질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봅시다. 또 이어지는지. Thus, 그래서 in our individual uses of our linguistic resources 우리의 언어 자원 네? individual uses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개별적이다 라는 지금 단어가 나왔거든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자원들 근데 we accomplish two actions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동시에 일제히 라는 뜻이죠. 동시에 이룬다. 그럼 뭐를?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이룬다. 누가? 우리가. 우리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이룬다.
또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이룬다 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이룬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이룬다. We accomplish two actions에 대한 부여는 불가 설명이 나오겠죠. 그쵸?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개별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건 지금 집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에 반대라기보다는 반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상이한 상황으로 나온 거죠. 그쵸? 자, 그럼 7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뭔지. We create their typical historical context of use. 여기까지. 이거. 우리는 만든다. 그럼 뭘 만드냐? 그것들의 전형적인, 즉 역사적인 그런 사용의 맥락을 만들죠. 그렇죠. 우리는 이 첫 번째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여기 썼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 대대손손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언어의 관습성, 역사성을 이루는 행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행위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위. 이게 두 번째 행위겠죠. 그쵸? 이 두 번째 행위를 이룬다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어떤 거? We position ourselves in relation to this context. 우리는 이런 맥락과 관련 속에서, 이런 맥락에 대한 in relation, 관련 속에서. 그러니까 in relation to 하면은 뭐뭐에 관련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맥락에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취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 We position ourselves 라는 거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응? 우리 자신, 언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옛날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언어의 성질이 있어요. 언어의 성질이 뭐 역사성, 언어의 특성이라고 보였나? 언어의 특성? 뭐 규칙성, 뭐 사회성, 이런 거는 어떤 변하지 않는 특징이잖아요.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이런 게 전반부에 이어지다가 언어에는 그런 성질도 있지만 창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창조성. 언어의 창조성. 그러니까 뭔가 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답니다. 그러려면 언어의 창조성, 뭔가 물론 아예 신조어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의미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의미가 변하는 것도 있고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고 언어는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맥락과 관련하여 우리의 자신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비판적으로 그 언어를 바라보고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튼 우리가 뭐 옛날에 자장면 이게 지금 표준어였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짜장면도 돼요. 왜? 왜요? 이거는 뭐 창조성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떤 변동성, 변하는 그런 변화성이라고 할까요? 미안해요. 변화성? 이런 걸 띠고 있다. 이런 걸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5번 의미하게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하게 되는 거는 항상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 문장을 앞뒤로 해서 이 위의 줄은 지금 언어 자원들이 의미의 역사를 지닌 채 오지만 하고 이 1, 2, 3, 4번 문장들은 이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이 뒤에는 어떤 변화성, 언어의 창조성, 변화성 이런 변화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 흐름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네, 39번, 38번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